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로 댓글로 수험생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패스 시점 영문법 5호를 보고 있는데 지금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랜덤형 예상 문제 444를 풀어보는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랜덤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리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사로서는 여러분, 틀리는 거는 당연해요. 우리가 이론과 포인트가 제대로 암기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단원별 문법 적용 연습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단원별 문법 문제를 랜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서 단순하게 해당 포인트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수험생들 보통 단어면 문제 보면은 답이 뻔히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안다는 전제하에 잘 안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단원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단원별로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거를 적용 연습을 하는 거죠. 당연히 답은 보일 수 있어요. 해당 파트 문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적용 연습을 하고 대신에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랜덤 문제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랜덤 문제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론과 포인트 다듬는 적용 연습과 암기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이론과 단원별 포인트를 충분하게 암기하고 들어가기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별 시체크 111 이론 암기하시고 단원별 적용 연습하면서 암기가 좀 된 상태면은 바로 랜덤의 예상문제 444로 유형별로 랜덤 문제를 푸시면서 틀리세요. 틀리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암기하고 복습하고 시험장 갔을 때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많이 틀리더라도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진짜 적자고 했죠. 제가 계속 수험생들에게 영어 문법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 포인트를 적어 봐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나마 암기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영어 문법을 실제 시험 갔을 때 틀리는 이유는 이론이 암기가 안 되어 있고 단원별로 적용 연습과 포인트 작성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고,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복습이 안 돼 있어요. 강사님들의 1년 과정 커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복습이 안 되죠.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1년 내내 계속 새로운 과정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랜덤 문제 푸니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나는 문법 많이 틀리는 게 문제 풀이를 많이 안 해서 틀리구나. 잘못 생각해가지고 양치로 접근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법은 공무원은 4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 사지선다형 하면 16개 정도 포인트가 있고요. 소방은 2문제. 문법은 전혀 새로운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그리고 늘 나오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 틀린다는 거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습을 많이 안 했고, 암기를 많이 안 했고, 포인트를 정리를 안 했고, 회동을 많이 안 해서 틀린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영어는 양치가 중요하구나. 영어가 양치가 중요한 거는 이전에 교재들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은 수능 교재도 좋은 교재 많고요. 공무원 강사님들 교재 중에서 좋은 교재 많아요. 좋은 교재를 달달달 반복하면 됩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왜요? 순수 암기 파트예요.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어휘랑 생활영어는요, 여러분들이 기출 위주로 회독을 해주시고 설령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해석, 문맥상, 해석으로 유추해서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 설마 보기양까지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풀 수 있습니다. 문법 전혀 새로운 게 안 나와요.
하지만 문법을 틀리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론과 포인트, 단어의 적용 연습과 암기가 안 돼서 틀린 분도 있지만 문법 강사로서는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단순 암기 파트. 이건 다 맞춰요. 공부하신 분들은. 중요한 거는 응용 파트죠.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는 이미 다 교재에 있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랜덤 문제는 틀리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틀리시고요. 대신에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고 대신에 랜덤 문제 풀 때는 유의할 점은 문법이 섞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법이 섞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문법을 1시간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 30분이나 40분 정도는 랜덤 문제 풀고 많이 틀리세요. 출제 포인트 적으시고요. 대신에 20분은 진도별 시체크 111처럼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111에서 이론서에서 여러분들 마무리 교재나 요약서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단권화시키면 되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근데 해설이 랜덤 연습문제 자사사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고민이다. 근데 괜찮은 게 일단은 해설이 나와 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고요.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일일이 다 이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일일이 제가 말한 대로 같이 반복하면서 계속 해독을 하면서 이게 그때 바로 이거 포인트구나. 아직 111 해독과 암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없고 틀린 포인트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럼 맞는 포인트라는 거는 111의 대표적인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111 해독하면서 약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오답을 했을 때 제 생각은 이게 틀린 분 같은데 해설이 없으니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진도별식 111은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있어요. 랜덤 연습문제 자사사까지 해설이 너무 잘 나와서 교재가 상당히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다 111에서 다 기본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111 회독을 저는 해결책으로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해독 계속 앞으로 지방지 국까지 갈 때까지 할 거니까 해결이 다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랜덤형 푸지 말고 111만 반복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일단 111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랜덤형은 조금씩 푸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타 강사 영상의 기출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시던데 모든 대다수의 영어 강사님들이 다 비관적이세요. 보지 말라는 건지 보라는 건지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자, 제가 사실 이 영상 찍은 이유는 두 번째 질문 때문에 찍은 건데요. 여러분, 영어 강사님들은 기출로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저도 많은 영상을 보지만 다들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강사님들 강의 커리는 1년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 기출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강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팔 수 없고 강의를 팔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강사님들 교재가 기출을 많이 이미 썼어요. 활용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다음 과정을 추천해야 합니다. 뭐 동명문서 풀어봐라, 이거 풀어봐라, 하프문서 풀어봐라,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몇 천재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단, 기출 전에 먼저 단계별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요. 제가 잠시 교재를 좀 가져와 볼게요.
일단 강사님들이 영어 기출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강사님들 커리가 이미 1년 과정이라서 다음 과정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로 부족하다고 말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강사님 교재가 기출을 이미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사님들이 영어는 저는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경우는 단원별 기출이 중요한데 영어는 시행착오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가 랜덤 섞인 시행착오 기출을 풀어야 돼요. 최근 공무원 기출, 시행착오 기출, 그리고 이전 공무원 기출, 시행착오 기출. 2021년도부터 2010년도 저는 이 정도 추천을 드려요. 2014년 이전 거 너무 옛날 기출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 꺼야고. 오케이. 영어는 여러분 개정이 없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기출도 지금처럼 좋은 문제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죠. 영어 어려운 교재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기출도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로서는 영어 기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문이 너무 좋아요. 기출을 푼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강사님들의 이제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동영 모의사는 어렵거나 지문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기출은 취재자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휘랑 생활영어는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가 계속 나오고 관련된 동의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출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맥으로 해석으로 풀 수도 있고,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 보기양 소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법. 문법은 기출을 전혀 안 벗어나요. 여러분이 문법을 틀리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안 푼 게 아니라 암기가 안 된 거예요. 포인트 이제 작성이나 회독이 안 된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의 1년 콜에 거꾸로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과정만 넘어가고 복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은 그게 좀 아시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분명히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영어가 점수가 안 돼서 오셔서 과외 상담 받아보신 분들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을 못하고 감으로 독해라고 문장 점수를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어려운 과정만 계속 넘어갑니다. 강사님들이 영어 과목 교재를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중에 어려운 지문만 모아놓아서 문제집 만들면 돼요. 막 몇 천재,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영어 시험이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면 필요하죠.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계속 말하지만 시행착오 기출로도 충분해요. 140회가 넘어요. 기출만.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여러분들 4개월 이상이 걸려요. 자, 그리고 지문이 너무 좋아요. 기출 지문이. 또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영어 독해 기출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지문이 좋으니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때 앞뒤 문맥으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염색도 같고요. 답의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이지? 분석을 해서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약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막히는 문장 없이 쭉쭉쭉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지도치케로. 이런 연습이 안 되시는 수험생들은 본인이 약한 문장이 딱 나온다고 당황한다는 거죠.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 뒤에 있는 감까지 실수하면서 못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기출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독해도. 바로 어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는 독해 싸움이거든요. 독해가 시험의 꽃이에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계 연습이 필요하죠. 첫 번째, 기초 문법으로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구문 독해로 직독, 직해,
끊어읽기, 문장 분석, 구문을 연습해서 독해를 읽을 수 있는 기반 연습을 하고, 세 번째, 문법 이론도 마찬가지로 너무 문법적인 포인트 위주로 보기보다는 해석을 위한. 왜냐면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어법이나 구문이 있습니까? 다 문법 이론하고 연관되어 있고, 문법 이론에서 예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짧지만 대표적인 어법과 구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독해 연장에 생각하세요.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문법 문제, 요거는 독해. 근데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법 시험에 갔을 때 빨리 읽어야 돼. 이거는 독해와 관련되어 있죠. 빨리 읽어야 되니까. 독해를 빠르고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 안에 문장 안에 있는 어법, 어휘를 구분을 많이 알면 좋습니다. 또 문법과 관련되어 있죠. 둘은 서로 긴밀 연관이 미치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문 독해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독해처럼 좀 쉬운 질문으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하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거 분석도 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휘 싸움이라는 거예요. 독해 어휘.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수능 어휘, 중학교 영단어, 쉬운 영단부터 시작해서 독해서 이 싸움이죠.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를 많이 알면 쉬워요. 근데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무원 서방은요 쓰이는 단어만 써요, 독해에서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들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해놓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앞면에는 여러분들이 기출 어휘 생활용어에서 모르는 단어들 다 정리해놓고요. 뒷부분에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할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암기하시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시한 눈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복수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 빠진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활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지문도 많고 어려운 진제도 많고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은 강사로서는 솔직하게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매년 틀리는 지문은 매년 틀립니다. 틀리면 괜찮아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 잘하면 되고요. 많이 틀리고요. 내 약점이 아직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걸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계별 연습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까지만 제대로 풀어도, 근데 사실 기출까지 제대로 풀어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기출만 제대로 풀어도 괜찮다. 점수 나온다. 제가 강의가 너무 뛰어나서 학생들을 합격시키나요? 아니에요. 해야 할 것만. 어려운 교재도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는 기출 충분하다. 단계별 연습을 하세요. 그럼 영어는 소방은 5, 6개월, 공무원은 6에서 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수험기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어려운 교재 들어가니까. 공포 마케팅. 계속 어려운 교재 들어가니까. 아니 읽지도 못하는데 막 하프고사 풀고 있고, 아직 제대로 구문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막 어려운 막 천재다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자,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기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서칭해 보세요. 유튜브. 영어 강사님들은 영어 기출 안 된다고요. 영어 기출만으로는. 교재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는 하세요. 과정이 1년 과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요한 과정만 들으시고 직접 좋은 교재로 직접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